충신!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고차 신 김대표입니다. 요즘 저희가 다양한 차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정보, 중고차 매물, 그리고 중고차 잘 사는 방법,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몸이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차종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예스카에서 저렴한 차도 보고 비싼 차도 보고 수입차도 보고 국산차도 보고 다양한 차종들을 원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제가 모든 분들의 만족을 못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요즘 좀 마음이 무겁고, 많은 분들이 각자 좋아하시는 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차종 저희 채널에 꾹꾹 넣어서 곧 순서가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로 그 차종 정보와 매물 소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300에서 500만원대 패밀리 SUV. 이거 좀 찾기가 어려워요. 300에서 500만원대라고 하면은 연식이 좀 됐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차들은 대부분 디젤이죠. 디젤 차들은 관리가 안 좋으면 차가 별로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300에서 500만원대의 괜찮은 SUV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승용차는 뭐 아반떼도 연식 좀 된 거 있고, 엑센트도 있고, 뭐 크루즈도 있고, SM3도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SUV는 찾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SUV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대 되면은 연식 키로수가 좀 괜찮아서 디젤 차들, 관리 좀 안 된 차들 구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대는 그런 차를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중고차의 신 김대표입니다. 찾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300만원대 패밀리 SUV, 바로 이 녀석입니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우리가 300에서 500만원대 SUV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 300에서 500만원대 오래된 차들은 다 디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디젤 차들을 구입하려고 할 때 걱정되는 게 있죠. 등급제. 그래서 4등급, 5등급 이런 차량에 환경 등급제를 매겨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운행을 못하게 하고요. 이제는 점점점 더 까다롭게 미세먼지가 없더라도 운행을 못하게 하는 환경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차량에 DPF가 장착이 된 모델,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차들 기준으로는 대부분 한 2007년도 이후 생산된 차들이에요. 근데 어떤 모델은 조금 더 앞서는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으니까 차량별로 비슷한 연식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스포티지는 2008년식 이후로 나온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모두 다 DPF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급제의 영향을 안 받고 운행을 할 수 있는 4등급 차량입니다. 그리고 얘가 VGT로 개량이 되면서 그전 엔진에 비해서 마력이 조금 더 올라갔고 연료 효율성도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확실히 진동이나 소음도 조금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얘보다 비록 1년 전 모델, 그러니까 1년밖에 차이 안 나는 2007년식 스포티지는 진동, 소음이 조금 더 심해요. 근데 얘는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디젤 딸딸이라고 하는 뒷딸, 진동, 소음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 VGT에서 더 개량된 현대기아차의 디젤 엔진들보다는 시끄럽긴 해요. 그렇지만 바로 이 모델 전 모델에 비해서는 또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스포티지는 이때 당시에도 정말 장고장 적고 연비 좋고 잘 나가고 차량 가격 적당하고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좋은 차였어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비슷한 그때 당시에 경쟁 차종들은 안 보여요. 왜냐면은 대부분 폐차장으로 끌려갔죠. 쌍용, 대우 얘네들은. 근데 이 스포티지는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거래가 될 만큼, 지금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 지금도 이게 2009년식이면은 10년도 헐쩍 넘어서 13, 14년 정도가 된 차량인데도 이 정도의 주행감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주행 질감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얘는 연비가 좋습니다. 2.0 디젤 중에서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는 차들은 좀 드물었어요. 당시에 동급의 같은 2000cc 디젤 엔진을 쓰는 차들이 많았죠. 차체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 GM대우 윈스톰, 쌍용에도 XDI 2.0 엔진이 있었는데 걔네들보다 확실히 연료 효율성이 좋아서 연비가 좋고, 출력도 개량형이기 때문에 그전 140마력대에서 150마력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출력도 나쁘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좋았지만 지금 타기에도 충분하다. 디젤 엔진이 어쩔 수 없는 단점들은 누유가 있겠죠.
전방 커버 거스켓, 프론트 케이스, 오일 필터 이런 데에서 많이 셀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 확인을 하면서 관리를 좀 했다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얘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엔진 오일 교환 시기가 적혀 있어요. 전차주분께서 오일 관리를 잘 하셨다는 겁니다. 동급의 비슷한 중고차에 비해서 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관리가 잘 된 스포티지라고 보시면 되고, 스포티지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무난하다. 연식을 있게 만드는 일반적인 그냥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고요. 장고장 적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죠. 지금 보면은 실내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마감재 이런 것들이 촌스러울 수 있어요.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플라스틱도 얘 센터 페시아에 요 지금 색깔 좀 다르게 한 부분들, 계기판, 여기 대시보드 이런데 플라스틱이 싼 듯 하면서도 싸구려는 아니다. 싼 건 맞지만 대충한 것 같진 않다. 좀 만듦새가 괜찮다. 뭐 이런 느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전차주분께서 너무나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 상태도 중요하지만 내외관 상태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외관 같은 경우에는 상품화 작업을 통해서 좀 지저분한 건 도색도 하고 광택도 매기고 해요. 근데 실내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요 핸들, 그리고 여기 센터 페시아, 대시보드 모든 부분이 굉장히 깨끗해갖고 기분이 좋네요. 이런 차들은 제가 타도 기분이 좋거든요. 사용감이 별로 없는 차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좀 깨끗한 차를 좀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예스카에서 가장 잘하는 가격대인 300만원에서 500만원대 저렴한 중고차, 그것도 패밀리 SUV 뉴 스포티지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의 차들은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게 맞죠. 왜냐? 다른 데서 잘 안 하니까. 왜 안 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좀 어려워요. 저희도 마음 편하게 키로수 짧고 연식 좋고 가격도 한 1,500에서 2,000만 원 하는 국산차를 파는 게 제일 깔끔하고 편합니다. 욕도 별로 안 먹고. 근데 이렇게 조금 가격대가 저렴한 차들은 아무래도 연식이랑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잘 팔아도 본전? 네. 왜냐면은 곧 수리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저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차들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차를 원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싸고 좋은 차를 계속 찾으러 다니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스포티지는 뉴 스포티지라는 2004년부터 나온 정말 기아 자동차의 최고의 베스트셀링카입니다. 예전에 1세대 스포티지가 오프로드 지향적인 차였어요. 당시에는 레저 활동이 막 유행하던 시기였고, SUV라고 하면은 차 뒷면에 바퀴 하나 정도는 달려 있어야지 SUV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얘도 전세대 모델이 그렇게 생겼어요. 다들 아시죠? 1세대 스포티지는 너무 예쁘게 나와갖고 뭐 정말 수입차 안 부러운 디자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2세대 스포티지, 뉴 스포티지가 나왔는데 그 아성을 뛰어넘는 정말 완벽한 디자인, 그리고 경제성, 힘, 연비 모든 걸 갖추고 나온 기아 자동차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평가를 받는 녀석입니다. 2004년부터 나왔고요. 라이트, 범퍼, 그리고 부분적인 옵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부분 변경 모델인 뉴스포티지 후기형 모델인데 2008년형부터 후기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헤드라이트. 이 전에 나온 전기형 모델은 헤드라이트가 되게 밋밋해요. 헤드라이트뿐만 아니라 앞에 그릴, 범퍼도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약간 밋밋한 디자인, 저는 그 디자인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좀 세련되게 바뀐 후기형 디자인이 좀 더 인기가 많았고 예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기형 디자인은 전면에도 많은 변화를 줬지만 후면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사실 테일램프랑 요 유리 트렁크 부분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가장 많은 변화를 준 거는 이 공격적인 범퍼 부분, 이 범퍼의 가니쉬, 전기형보다는 확실히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전기형도 마찬가지인데 스포티지의 가장 큰 특징, 듀얼 머플러.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듀얼 머플러를 갖고 있는 차는 고성능 수입차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국산차에서 듀얼 머플러, 그것도 SUV가 이거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기아 자동차 스포티지는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 적당한 가격, 좋은 연비, 괜찮은 내구성으로 정말 인기가 많고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이 모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많은 판매와 더불어 이 차가 내구성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잘 굴러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 세대와는 다르게 도심형 SUV로 나왔지만 기아 자동차가 주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이때부터 선, 그리고 각,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좀 각지고 투박한 게 모하비랑 비슷하지 않나요? 모하비는 지금도 그 1세대 디자인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죠. 거의 뭐 변한 게 없는 전체적인 매스 볼륨을 갖고 있는데 이 스포티지도 얼핏 보면은 모하비처럼 이렇게 각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아 자동차는 이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 스포티지 다음에 나온 스포티지 R 뭐 이런 모델들도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깍두기처럼 나왔으면은 깍두기에서 디테일 바뀌면서 좀 멋지게 조선의 지바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으로 좀 변할 수가 있었는데, 그 스포티지 R부터는 좀 다시 이렇게 좀 둥글둥글 좀 부드럽게 좀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디자인을 좀 더 선호합니다. 스포티지 R도 나름대로 예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은 맞는데 SUV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투박함 이런 점들이 좀 부각돼야 하지 않나, SUV의 덕목 아닌가,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2009년식이고 무사고 차량,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300만 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 전차주분이 관리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앞뒤 타이어가 굉장히 짱짱하고 거의 새 거예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차계부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엔진 미션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미세누유가 조금 있지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수리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는 엔진 미션만 잘하신 게 아니고 외관 그리고 실내까지 잘하셨는데 한번 보실게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거 나온 지 1년 안 된 신차급이라고 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실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교환하기가 어려워요. 외관은 광택 내고 도색하면 되는데 실내는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차들은 고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죠. 근데 얘는 실내가 굉장히 깨끗한 장점이 있습니다. 뒷좌석은 역시 사람을 태운 것 같지 않은 듯한 시트 쿠션감, 사용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죠. 스포티지는 패밀리 SUV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뒷좌석도 넓고요, 개방감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 가장 큰 장점이 중형 SUV는 아니에요. 뭐 준중형 포지션으로 들어가는데 눕혀집니다. 눕혀지는 각도도 상당히 좀 많이 눕혀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갈 수 있죠. 앞좌석에 아빠 운전, 옆좌석에 엄마 계시고 여기 자녀 둘 딱 이렇게 타갖고 편안하게 누워서 가족끼리 재밌게 여행도 가고 뭐 캠핑도 가고, SUV이기 때문에 뒤에 짐도 많이 실리고 뒷좌석 포지션이 괜찮기 때문에 레그룸도 상당히 넓어요. 패밀리카로는 아주 부족함이 없죠. 온 가족이서 여행을 가는데 차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좀 작은 차를 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관리 잘 된 스포티지 패밀리카로 바꾸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캠핑 가기에 여행 가기에 이 SUV가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단란한 가족들이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재밌게 즐거운 여행을 갈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희에게 차를 사가신 고객님들께서는 이 차를 가지고 좀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형 SUV만큼 트렁크 공간이 많이 넓은 건 아닌데 확실히 승용차보다는 부피감이 있는 짐을 실을 수 있게끔 높고 그렇게 좁지 않은 트렁크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기지 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은 요 위에도 또 짐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공간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네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 있네요, 순정으로. 요거는 뺄 수도 있습니다. 요 사이드를 눌러서 빼서 따로 보관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또 빼면 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대로 껴놓을게요. 사가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요 안쪽에는 수납함이 있고 그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수납함도 깔끔하네요. 이 엔진 소리가 되게 괜찮은 건데 현대 기아 자동차의 CRDI 그리고 VGT 엔진은 확실히 좀 관리빨이라는 게 있어요. 전차주분이 어떻게 관리하셨느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확 다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 개량이 돼갖고 요 소음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때 당시의 차들은 관리된 차와 안 된 차가 그냥 전혀 다른 차 느낌. 중고차 시장에 가갖고 디젤차 오래된 차 타면은 뭐 매연 냄새도 좀 많이 나는 차가 있고 진동이 굉장히 심한 차들 있잖아요. 거의 뭐 안마의자 수준으로 진동이 나는 차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요 관리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당시 엔진 기술이 지금보다는 조금 확실히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관리를 좀 했던 차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관리 안 하고 막 탄 차들은 시끄럽고 훨씬 더 진동이 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전차주님이 오일 관리도 잘 하신 것 같고 전체적인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셨는지 굉장히 진동 소음이 되게 양호해요. 그래서 요거 저희 고객님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엔진룸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누유가 안 보여요. 근데 저희가 성능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미세 누유는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 누유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지금 당장은 정비가 필요 없지만 좀 오래도록 내가 깨끗하게 타시고 싶은 분들은 예방 정비를 하시고 타시는 게 좋고요. 그 비용은 많이 나오면 30만 원, 적게 나오면 10만 원대로 다 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도 해드리고 고객님이 부담을 하셔서 수리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타셔도 저희가 몇 개월 이상은 큰 문제 없이 타신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유가 심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디젤차가 누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능 검사 받을 때 아예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파시는 좀 비양심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차들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고요. 약간의 누유는 조금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심한 거냐,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냐, 요걸 좀 잘 판단을 하시면 좋고, 그걸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V 명가 기아자동차에서 거의 뭐 베스트셀링 카로 팔린 뉴 스포티지, 다음 세대 나온 스포티지 R보다도 오히려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장고장 적은 면에서는 훨씬 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대고요. 이 시세는 후기형 모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형 모델 2004년 5년식은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요 6년식 7년식 중에서 DPF가 안 들어간 모델도 등급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좀 타기가 좀 어렵거든요. 매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들은 좀 피하시고 2008년식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모델이 저렴한 거는 지금 200만원대부터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대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 대비 가장 최저가로 나온 차들 당연히 좋아서 최저가로 나오지 않겠죠. 연식, 키로수, 사고 유무, 관리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만원까지 보시면서 연식, 키로수 괜찮고 상태 괜찮은 스포티지를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 300에서 500만원대의 SUV를 원하시는 분들께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차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갈아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차가 나오면은 그냥 잠깐 스킵하시고요. 내 마음에 드는 차가 나올 거니까, 차 종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끔 많은 차, 좋은 차 찾아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그리고 중고차를 주변에 찾으신 분들께 저희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젤차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디젤차, 가솔린차 같이 멸종할 거기 때문에 디젤차가 추후에 먼저 규제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 잘 된 디젤차들은 매연, 소음, 진동 이런 거에서 조금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고차 매장 가셔갖고 한번 보시고 나서 진동, 소음이 어떤지, 매연이 많이 나오는지 전체적인 관리 상태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효율성이 좋은 차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유지비 좋고 연비가 굉장히 가솔린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득이 되는 거죠. 고속 영역에서는 힘 좋고 그런 장점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아있는 관리 잘 된 디젤차들은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중고차, 좋은 자동차 정보, 중고차, 신차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매물 소개시켜드리는 저는 중고차의 신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 역시 SUV답게 좀 험한 길도 거침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언덕, 이런 주행, 요게 좋아요. 요게 정통 오프로드형 SUV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SUV 혈통을 이어받은 차기 때문에 거친 도면 그리고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